넷플릭스는 전 세계 인터넷 점유율의 4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있을 만큼 그 인기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특히 TV를 즐기지 않던 젊은 세대마저 넷플릭스를 애용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속에 특정 콘텐츠가 있는지가 시청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정도이죠. 그런 넷플릭스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의 섭외를 위해 몇 년을 따라다닌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의 넷플릭스 시리즈 셰프의 테이블에 아시아 최초로 출연한 이후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된 정관스님은 그의 요리는 물론 손끝이 닿는 음식 재료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릴 정도인데요. 지난 3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2 주최 측은 정관스님을 올해의 공로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사찰 요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창의적이고 섬세한 기술, 제철 식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독창적인 요리 스타일을 개발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번 공로상을 통해 풍미와 혁신적인 요리에 대한 스님의 깊은 열정과 업계에서의 전설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정관스님을 철학적 요리사로 소개하며 17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채식 요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인물로서 정관스님에게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관스님은 전남 장성군 백양사 천지남의 주지로 17세에 출가를 한 이후 50여 년간을 사찰 음식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본 적도, 식당을 운영한 적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드는 스승입니다. 한국 문화의 절제미와 단아함의 극치를 음식으로 그대로 전달한다. 정관스님의 이 철학은 요리 실력을 넘어서 그 이상의 차이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정관스님은 그저 허기진 방문객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할 뿐 단 한 번도 자신의 음식을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오직 정관스님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생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아하고 절제된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식재료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감사하며 오직 산속에서만 음식을 만드는 정관 스님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이에 스님의 음식에 매료된 세계의 수많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정관 스님에게 촬영을 제의했지만 스님은 나는 셰프가 아니며 단지 수행자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돈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스님의 음식 철학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정관 스님이 결국 2017년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시즌3에 출연해 한국의 사찰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다큐멘터리 제안들을 거절했지만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담아 본인을 찾아온 프랑스의 에릭 리퍼트 셰프 덕분이었죠. 에릭 리퍼트는 17세에 요리를 시작해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총책임자가 된 일명 스타 셰프인데요. 20대에 뉴욕타임스에서 별 4개를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2020년에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요리사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였죠. 미국의 CNN, 영국의 더선, 프랑스의 르몽드 등 이미 여러 매체에서 최고의 요리, 올해의 레스토랑, 뉴욕 최고의 셰프로 많은 상을 받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촬영을 맡자 정관 스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추천하며 천지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인데요. 정관 스님은 식재료가 어디서 나고 어떻게 내게 왔는지 식재료의 일대기를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건 수행입니다. 식재료를 알아가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죠라고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리퍼트 셰프는 천지남에서 3일간 머물며 스님과 함께 음식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특히 엿기름으로 조청을 직접 만들며 진짜 장맛을 알게 되었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정관 스님의 음식 재료에 대한 존중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원초적인 사랑을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크게 감동한 리퍼트는 훗날 정관 스님을 뉴욕으로 초청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언론사 CNN은 한국 스님의 요리에 큰 충격을 받은 리퍼트가 주변 지인들에게 정관 스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적인 감동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대받아 간 뉴욕에서 정관 스님은 미국인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아닌 천지남에서와 같은 소박한 채식 밥상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관 스님의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된 뉴욕타임스 기자는 곧바로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2017년 그는 실제로 리퍼트와 똑같이 3일간을 천지남에서 머물며 스님의 음식들을 체험했는데요.
기자는 뉴욕으로 돌아가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요리를 먹으려면 뉴욕이 아니라 천지남으로 가라 라는 극찬 섞인 기사를 일면에 작성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 스님은 뉴욕 전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넷플릭스는 스님을 찾아 자신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셰프의 테이블 출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셰프의 테이블은 미국 내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에미상 후보에 오를 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다루는 것이 아닌 세계 최정상 셰프들의 삶과 철학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출연하는 것 자체로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 있는 미슐랭 스타 셰프라 할지라도 출연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정권 스님은 이 어마어마한 제안을 또 거절합니다. 스님은 그놈의 넷플릭스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저 스님일 뿐인데 굳이 요리 프로를 찍을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출연 요청과 거듭된 거절이 서로 이어지던 중 리퍼트의 한국 방문으로 제작진들이 그저 돈과 유명세가 목적이 아닌 요리를 향한 진실된 태도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사찰의 문화를 알릴 수 있다면야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정관 스님은 촬영을 수락하였고, 대신 한국의 산이 가장 예쁜 4월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찍자는 조건으로 한국의 음식과 자연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정관 스님은 역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장아찌 하나와 흰쌀죽을 아침 반찬으로 내어주었고, 촬영하는 외국 스태프들은 사찰에 묵는 내내 감동하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스님의 잔잔하고 소박한 삶을 그대로 담아낸 촬영 영상은 이후 무려 70여 개국에 동시 방영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관 스님의 바람대로 다큐에 담긴 내장산과 천지남의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으며, 그가 내놓은 소박한 음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한국 고유의 맛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제는 정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해외 셰프들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정권 스님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기에 아무리 먼 타지에서 찾아온 유명인이라 해도 잡초뽑기와 설거지, 밭일까지 빠짐없이 시킨다고 합니다. 찾아온 이들이 누구든 간에 한국에 온 이상 자신의 법도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진심을 담길 바란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거머쥔 슈퍼스타라 할지라도 이런 정관 스님의 뜻을 알기에 지시를 순순히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 해외 셰프들은 매년 꾸준히 한국을 찾으며 한국 음식에는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저 먹기 좋게 차려진 요리를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닌 식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 노동이라는 수고를 거쳐야 하는 것. 해외에서는 이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자극적인 음식들 속에서 한국 본연의 맛을 알리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정관 스님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대한TV였습니다.